안녕하세요. 경희서당의 강경희입니다. 한자에는 한자가 하나인데 한자의 이름이 여러 개인 한자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동자 다음이라고 하고 또는 일자 다음이라고 하는데요. 자, 글씨가 같은데 음이 여러 개인 한자들이 상당히 많은데 제가 한번 6번에 나누어서 여러분에게 다 모두는 아니지만 거의 90% 이상은 좀 혼동될 수 있는 것들을 구분하고 설명해 드리려고 첫 번째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가나다 순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역 부분에 해당하는 한자를 10개 정도 보겠는데요. 한자의 훈음이 이렇게 글씨가 하나인데 2개 정도, 3개 정도 되는 이유는 한자가 생길 때 필요할 때마다 한자를 만들면 한자의 개수가 너무 많아지니까 기존에 있는 한자를 가지고 활용하고 싶은 용도이기 때문에 어떤 공통성과 연관성이 있다면 이 자를 하나만 놓고 뜻을 음을 여러 개를 만들어 쓴다는 것이 이 한자가 만들어지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한번 예시 한자까지 꼭 보시면서 설명을 들으셔야 되는데요. 상당히 기초급수는 아니고요. 3급에서 1급 정도 되시는 분들은 다 아실 만한 내용들이고 혹 내가 그렇게 전문적으로 많이 알지 못한다 그러면 일상용어에서 많이 쓰는 단어들인데 발음을 잘못해서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 것들을 이 영상을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가장사고라고 하는 한자인데요. 가씨들을 쓸 때, 이게 성씨, 가씨, 강씨, 김씨 할 때 쓰는 가인데, 그럴 때는 가 발음을 하고요. 단어로 쓸 때는 장사고라고 읽는 한자입니다. 그래서 이 성가가 들어갈 수 있는 단어는 중국의 가도라는 시인이 있는데 그때 읽을 때 이렇게 가도 이렇게 읽게 되고요. 두 번째 장사 고자라고 해서 장사하는 그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 그러면 상고라고 합니다. 장사상자를 써서. 그래서 그럴 때 같은 한자지만 가씨가 들어간다고 할 때는 가라고 읽고 상고라고 할 때는 고라고 읽다 해서 발음을 조심하면서 단어를 써야 됩니다. 두 번째도 한번 볼까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내릴강 항복할 항이라고 해서 자, 내려와서 항복했다 이렇게 연결을 짓는데 단어를 다르게 쓰기 때문에 내릴강이라고 해서 강 발음을 하고 항복하다 할 때는 항자를 쓰는데 자, 내릴강부터 단어를 보시면 내릴 강자에 쓸 수 있는 단어는 이렇게 우리가 강우량 할 때 쓰는 강우 또는 뭐 강림하시다 할 때 강림 이럴 때 쓰는 단어라면 항복할 항자 같은 경우는 진짜로 항복할 때 쓰게 되고 또는 우리가 투항하다 이런 말 할 때도 쓸 수 있는 그런 항자가 되겠습니다. 같은 한자지만 단어들을 쓰게 돼서 발음 역할이 달라지니까 유념해서 잘 보셔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수레거 수레차가 있는데 어느 때는 거 발음을 하고 어느 때는 차 발음을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거 발음을 할 때는 사람이 움직여서 이게 사람의 힘으로 움직이는 건 거 발음을 하고 기계와 어떤 동력을 사용하면 차 발음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거자로 발음하는 건 우리가 수레와 말을 거마라고 한다든지 인력거라고 한다든지 자전거라고 한다든지 할 때는 거라고 읽고요. 차라고 읽는 건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자동차라고 한다든지 차고라고 한다든지 이럴 때 쓰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아셨죠? 기차 같은 데에도 객차라고 한다든지 기차라고 한다든지 그래서 단어를 그렇게 구분하시면 좋겠습니다. 꼭 단어를 보셔야 됩니다. 제가 계속 자막 처리해 드릴 거고 저도 조사해 온 대로 여러분한테 빠트림없이 알려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얘는 하늘건 말을 건자라고 읽는데 다시 말을 간이라고도 읽을 때가 있어요. 자, 하늘이라고 할 때는 하늘과 땅이라고 해서 우리 국기에도 있는 건곤감리처럼 하늘건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마를 건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습하다의 반대말로 건조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자, 마를 간자가 들어가는 예시를 찾아보면 간정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우리 단어에서 참 사람이 간정하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아주 깔끔하고 깨끗하게 된 성품들을 간정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봤더니 일처리를 참 깨끗이 잘하는 걸 간정하다라고 우리나라 말을 씁니다. 그때 간정은 한자, 하다 할 때는 동사가 돼서 그때 이자를 쓰는데 간이라고 읽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하늘 건자만 난다면 그걸 건정하다라고 읽어버리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는 하늘건 마를건도 있지만 마를간이라는 단어가 있고, 특히 마를간은 많이 쓰진 않는데 간정이라는 단어가 있다. 여기까지 좀 정리하시면 언어 생활에 좀 도움이 되실까 싶습니다. 다섯 번째 다 아시죠? 얘가 볼견인지는. 그런데 배올현이라고 해서, 자, 보다라고 할 때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보다라고 지칭을 하는데,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뵈러 간다, 찾아뵙는다 이렇게 표현할 때, 높임말을 할 때는 같은 자지만 약간 다르게 발음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배올현이라고 해서 뵙다라는 알자를 써서 우리가 알현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볼견이라고 할 때는 그냥 이렇게 보다니까 견문을 넓히다 할 때 견문이라든지, 내가 어떤 것을 했던 것들 계획을 다 이렇게 뽑아보는 걸 견적서 할 때 쓰는 견적이라고 할 때는 이 견자를 써요. 근데 배우려는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알현이라고 하는데, 또 조정에 나가서 임금을 뵙는 걸 조현이라고 할 때도 한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 조정조자에 볼견을 썼는데 조견 이렇게 읽으면 틀립니다. 조현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도금 문제에, 그러다 보니까 급수시험에 이렇게 똑같은 한자를 써서 잘못 읽게끔 유도하는 문제가 상당히 많죠. 그래서 유념해서 보시면 아마 급수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 영상이 아주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 고칠 겸 다시갱을 보시는데, 자, 고쳐서 다시 하다, 다시 고쳐라. 같은 류의 한자지만 이게 어느 때는 경이 되고 어느 때는 갱이 될 때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경이 되면 이거 차선이 변경되었네 할 때는 변경이라고 읽어주지만, 다시갱자로 되면 신기록이 갱신되었네, 또는 다시 살아나면 갱생이네, 다시 쓰는 종이를 갱지네 이럴 때 쓸 때는 갱자가 됩니다. 여기서 좀 우스갯소리인데, 제가 이름이 강경희잖아요. 근데 할머니한테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그 이름이, 할머니가 저를 경이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다 뭐라고 부른지 아세요? 아시죠? 맞아요. 갱이라고 했고요. 저희 엄마는 엄마 이름이 아니라 제 엄마기 때문에 경이 엄마가 아니라 할머니들이 다 갱이 엄마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어렸을 때 제가 엄마한테 왜 내 이름인 경인데 어른들은 엄마한테 갱이 엄마라고 하냐고 제가 이렇게 질문해서 엄마가 많이 웃으시고 대답해 주셨던 기억이 있는데요. 한글 발음이 경과 갱자 발음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같이 쓰되 쓰임의 단어는 확실히 다르다는 거 꼭 유념해서 보시고 읽으시고 구분하십시오. 그 다음 일곱 번째 보시면, 얘를 매질계로 거의 아셔서 계약서 할 때 쓰는 한자인데, 얘가 나라 이름 글 또는 부족 이름 글자가 있고 사람 이름 설자가 있어서 이자를 써서 설이라고 읽는 사람 어떤 부족 이름이 있고요. 나라 이름 글자는 정말 몽골족에게 망하게 되는 그 중국의 부족 이름 중에 글안족이 있습니다. 자, 붉은달자를 또 안이라고 읽어서 글안족인데요. 그 금나라에 망해서 부족 이름 글, 이걸 읽기 문제 나올 때 거의 다 계단이라고 쓰면 다 틀려버리죠. 글안이라고 읽은 부족 이름이기 때문에 고유한 부족 이름이어서 그렇게 살려주게 되고 있고요. 이 사람 이름 설자는 은나라에 있는 시조 조상 이름이 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읽게 됩니다. 여러분이 거의 매질게만 아셔도 되지만, 얘 이름이 같은 자인데 나라 이름 글과 사람 이름 설이라는 것도 있구나, 단어들은 글안이나 설 이런 말들이 있구나, 이렇게 좀 한 번 정도 보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덟 번째 알릴고 알릴 곡자인데 여기는 아까 했던 볼 겸 배우려하고 같은 현상이에요. 자, 알리다 그러면 그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자, 어떻게 해라라고 알리는 건데 지금 알릴 곡이라고 했는데 정확히 말하면 아렐 꼭 이렇게 하면 좋겠죠. 아랫사람 윗사람한테 저 이렇게 할 겁니다 라고 보고하는 아렐 곡자가 됩니다. 자, 알릴 거를 먼저 보시면 얘는 보고하다 또는 뭔가를 알려주기 때문에 고백하다 또는 알리다 해서 광고하다 이런 말 할 때 쓰는 한자인데요. 아를 곡자를 보면 사자소학에 출필곡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출필곡 반필면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문장이 자, 아랫곡 내가 나갈 때는 출필곡 반드시 꼭 어디 가겠습니다 하고 아른다. 반필면 돌아와서는 반드시 얼굴을 뵙는다 라는 구절이 있어요. 그럴 때는 아랫사람 자녀가 부모한테 알리기 때문에 곡이라고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발음이 두 개구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다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 빠질 꼴로 많이 아시는데 물이름 역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빠질 꼴로 쓸 때는 언제 쓰냐면 내가 골 빠져요. 생각이 엄청나게 집중되고 있어서 그걸 뭐라고 하자? 네, 골몰하다라는 말을 써요. 그런데 물이름 역자는 중국에 어부사를 썼던 구런이가 빠져 죽었던 강이 명나수라는 강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명나수라고 안 알고 그냥 멱수라고 읽고 있는데 명나수라고 읽어요. 똑같은 한자인데 그 사람들은 골이라고 안 읽고 멱수라고 읽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빠질 골, 물 이름 멱자 할 때, 강 이름 할 때 얘는 멱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구나, 유명하구나. 그래서 그 구란이가 억울한 참소를 당해서 명나수에 빠져 죽어서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청렴한 사람이 억울하게 죽음을 위로한다고 해서 거기에서 제사 지는 행사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명나수의 멱자가 돼요. 마지막 성곽곽자인데 보통 성곽곽 둘레곽으로만 아시는데 얘는 발음이 확 발음도 있습니다. 곽과 확 발음이 있는데 예시를 보시면 성곽곽을 보면 진짜 성곽, 외곽 이럴 때 쓰고요. 클 확자는 이 클 확자에 큰 데를 써서 확대인데 흔히 우리가 넓힐 확자가 하나 있어서 확대하다라고 할 때 그걸 많이 쓰는데 가끔씩 얘를 쓰고 대자를 써도 같은 뜻의 확대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그럴 때 곽대라고 읽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단어를 한자어를 읽을 때 한자가 발음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있으니까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또 급수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도금 문제에서 읽어봐라에 많은 오답률이 나오는 것들이 이 동자 다음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자가 같은데 음이 여러 개인데 이렇게 구분하는 걸 열자를 배우셨고 다음 시간에는 기억을 넘어서서 그 다음 파트로 한번 제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한자가 이렇게 쓰임이 있을 때마다 만들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기존의 한자에다가 비슷하게 훈음을 집어넣었던 규칙들을 배우셨습니다. 어렵지만 또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쉽게 저랑 이런 영상 계속 연결될 테니까 구독 알림 설정하시면 그 다음 편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익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